와미즈 하우스. 세계 최고의 명탐정 엘의 후계자를 양성하게 설립된 이곳엔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니아와 멜로라 불리는 두 아이가 엘에 가장 근접해 있었죠. 하지만 멜로는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너무 앞선 나머지 냉정함이 부족해 언제나 니아보다 한 발짝 뒤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니아를 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멜로는 반드시 엘의 후계자가 되어 니아를 뛰어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なんだいロジャー。エルが死んだ。 엘이 키라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엘의 후계자 또한 결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メロ、ニア、どうだろう。二人で力を合わせ。そうだね。 하지만 니아와 함께해선 절대 그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멜로는 엘의 자리는 니아에게 양보하고 그대로 와미자우스에서 나가 니아보다 먼저 키라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결심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엘이 밝혀낸 사실들을 토대로 혼자서 키라 수사에 착수했고, 그러다 마침내 엘이 죽기 직전 진행되었던 키라 체포 작전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ノートだ。信じられないだろうが、顔を知っている人間の名前を書くと書かれた人間が死ぬノートだ。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살인 노트.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키라는 두 사람이었기에 노트 또한 최소 2권 이상이 존재하겠죠. 만약 그 노트를 손에 넣는다면 니아보다 먼저 키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노트는 가짜 엘을 내세운 일본 경찰의 손에 있었기에 혼자 힘만으로는 그 노트를 빼앗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FBI 같은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들은 이미 가짜 엘이나 니아의 편에 서 있어 그들의 힘을 빌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멜로는 노트를 손에 넣으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마피아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마피아들을 동원해 일본 경찰의 수장 타키무라 청장을 납치하는데,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는 살인 노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현재 노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되는 과거 엘과 함께 수사를 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청장의 목숨을 인질로 그들과 노트를 교환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교환을 하기도 전에 청장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덕분에 새로이 알게 된 사실도 있었는데, 만약 청장의 죽음이 키라의 짓이라면 키라는 청장이 납치되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 어쩌면 이해로 키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노트를 손에 넣기 위해 이번엔 키라 수사본부의 실질적인 리더인 야가미 소이치로의 딸을 납치했고, 다시 한번 노트의 교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시할 정도로 소이치로는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따라주었죠. 야가미, この声はお前にしか聞こえない。よく聞け。俺がお前の娘を誘拐した主犯だ。俺はお前や娘の命などこれっぽっちも欲しくない。今俺が欲しいのはとりあえずノートだけだ。お前が俺の言う通りに動けば二人とも殺しはしない。取引もお前が納得し安心できるやり方を用意してやる。逆らわぬことだ。그렇게 사막에 위치한 지하시설에서 노트의 교환을 진행했고, 마침내 노트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친절하게도 노트의 사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아무튼 이 노트를 사용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니아를 돕고 있는 FBI 요원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키라는 분명 얼굴만 보고도 살인을 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그 방법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진짜 엘가도 수사를 함께했던 소이치로에게 전화를 걸어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리고 이번엔 현재 가짜엘을 연기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물었더니 마치다 토타라는 인물로 그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긴 진짜 엘이 죽은 뒤 키라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한 것만 봐도 현재의 엘은 그저 무능하다고 밖엔 설명할 수 없겠죠. 아무튼 노트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는 방법밖엔 없었는데 그런데 なんだボス、この薄汚い仮装をしているやつ、シーリですか？喉を触ると見えるらしい。俺はおかしくない。なんだこれは。前触った時は見えるかったのに。殺しますか。 노트의 원래 주인이라는 사신이 나타났습니다. 無駄。人間に俺は殺せない。 징그럽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사신은 의외로 순진했고 덕분에 노트에 적혀있는 규칙 중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問題はこのノートがキラの手を経ているのかどうか。経ているならこれが嘘だと分かっているのかいないのか。もし分かっているのならこのルールは利用できる。特に13日の方は13日間で潔白が証明できる。 그리고 사신과 거래를 하면 얼굴만 보고도 상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하지만 사신은 정작 중요한 질문에서는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그가 쓸모없다고 판단한 멜로는 그를 그냥 문지기로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의 아지트를 습격해온 특수부대의 공격을 간단히 막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정보를 알아내기도 전에 생포한 특수부대원들이 전부 손쓸 틈도 없이 자살해버렸고 어쩌면 이번 습격에는 키라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1월 10일 23시 59분 마피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또다시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되죠. 게다가 어째서인지 이번엔 사신 또한 적들을 막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해 결국 노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멜로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붙잡혀줄 멜로가 아니었습니다. 今ので2つの入り口を破壊した。これは脅しだ。次はアジト全体を爆破する。こちらの指示に従い。 아지트를 습격한 이들은 놀랍게도 일본 경찰들이었죠. また八神か。殺しておくべきだったか。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도 얼굴만 보고도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本名ミハエル・ケール。やばい。なぜ？ 예상 밖의 상황에 멜로는 위기에 몰렸지만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회유하려 하며 망설였고 八神、お前人を殺したことないだろ。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죽은 척하던 마피아의 공격으로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이대로 도망쳐야 했죠. 이후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멜로는 어떻게든 니아보다 먼저 키라를 붙잡고자 니아의 동료 중 한 명인 할 리드너와 은밀히 접촉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요치바 사건 당시 키라에게 살해당한 지인의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키라 수에 뛰어든 인물로 키라만 붙잡을 수 있다면 니아든 멜로든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녀를 통해 니아의 수사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니아는 현재 가짜 애를 키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메로, ようこそ. 니아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보였고 지금껏 니아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처럼 느껴져 몹시 화가 났지만 여기서 니아를 죽여봤자 키라만 좋아할 터. そうだな。ニア、俺はお前が持っている俺の写真を撮りに来ただけだ。はい、写真はこれ1枚で複製等は決してありません。ワイミーズハウスなどメロの顔を知っている者すべてへの対処もしてあります。 100% とは言いませんが、メロがノートで殺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ニア、俺はお前と手を組むつもりは全くない。分かってます。しかしお前からこの写真をもらって帰るだけでは癪だ。殺人ノート、あれは死神のノートで、ノートを持った者には死神を見ることができる。バカな、誰がそんなこと信じるか。私は信じますよ。メロがそんな嘘をついて何になるんですか。どうせつくならもう少しまともな意味のある嘘をつく。よって死神はいます。俺が手に入れたノートは一度死神以外の者が手にしたノートだ。そしてそこに書かれたルールには嘘がある。俺が教えてやれるのはそれくらいだ。ニア、メロ、どちらが先にキラにたどり着くか。競争ですね。どうせ行き着くところは同じだ。そこで先に待っている。はい。이후 멜로는 니아의 추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수사본부 인원 중 한 명에게 은밀히 연락했고 그를 니아에게 보내 니아가 직접 그를 신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니아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후 지그멜이 키라라는 확신을 갖게 된 멜로는 와미즈 하우스 시절 친구인 매트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수사를 재개했고 리더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두 번째 키라라는 의혹이 있는 미사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청기까지 설치하며 철저하게 그녀를 감시해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감시로 알아낸 사실들로 추정해봤을 때 그녀의 연인이자 야가미 소이치로의 아들인 야가미 라이토라는 인물이 바로 현재의 에리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미사를 따라 멜로는 일본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도 계속 미사를 감시했지만 여전히 미사에게선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키라의 살인은 계속되고 있었고 웬 여자 아나운서가 키라의 대변자로 선택되는 등 상황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리드너에게서 니아가 조만간 키라와 단판을 지을 거라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
진짜 키라 대신 현재 범죄자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인물과 노트의 소재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이안은 본인들의 눈앞에서 키라가 노트의 이름을 적게 만들 함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아무리 고민해봤자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그래왔듯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었죠. 俺がやるしかないな。 그렇게 결단을 내린 멜로는 키라와 현재 가장 확실한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라의 대변자 타카다 키요미를 납치합니다. 아마도 그녀를 통한다면 키라에 대해 무엇이든 나오는 것이 있겠죠.もうこれしか手はない。俺がやらなければ。 그러나 멜로는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그저 무의미하게만 끝나버리진 않을 겁니다.